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두 번의 연간과 두 번의 좌절, R&D 결집 승부수 관련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자, 주가는 이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1% 넘게 상승한 46,2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금융신문의 이제 기사인데요. 제목은 두 번의 연간과 두 번의 좌절, R&D 결집 승부수인데요. 자, 2019년도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세 기업이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입니다. 글로벌 삼성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했고, 허가 여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주가도 HLB는 이 당시에 장중한 때 이제 시가총액 1위까지 코스닥에서 했던 기억이 있죠. 자, 그래서 한국금융신문이 이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긴 기간을 조금 했는데 시차라든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위암 관련되는 치료제로 이제 임상 결과 여부가 이제 주목했던 당시죠. 그래서 2019년도에 상반기 때 이제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하반기에 유럽의 이제 에즈모에서 삼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성공이다 이런 어떤 이제 뉘앙스가 이제 9월 이후에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공매도 쪽에 숏스키즈까지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장중에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이제 그해 연말에 이제 사전 프리 NDA 관련되는 미팅을 완료하면서 2020년도 뭐 4월달까지 빠르게 NDA를 하겠다. 뭐 위암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좀 위암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서 좀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관련해서 송사도 미국 여기서 이제 삼성결과 이 허위 공시 혐의는 위험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도 뭐 한가를 만들면서 여러 송사를 이제 회사가 좀 겪었죠.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그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 끝까지 뭐 사실관계를 밝히다 하면서 이제 주가는 코로나 기간에 바이오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회사는 이제 위암에서 간암으로 피봇을 합니다. 간암으로 이제 피봇을 하면서 단일요법이 아니라 캄넬리주막과의 병용요법으로 FDA 재도전을 진행을 했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22년도 이제 5월달이죠. 상해에서 항서제약이 이제 공시를 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예전모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는 OS 값이 가장 길죠. 지금도 가장 깁니다. 추가적인 OS 값 업데이트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고용암 쪽, 뭐 유방암, 뭐 교모세포종, 뭐 대장암, 뭐 요런 쪽에 이 범용성과 확장성이 입증되는 데이터를 임상에서 여러 이제 논문을 통해서 학회에서 발표도 뭐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이후에 5만 원대 있던 부분들이 주가가 요거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게 시차가 좀 22년도부터 해가지고 23년도, 24년도니까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기사가 조금 이제 디테일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그래서, 12만 9천은 작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작년 3월 달에 이제 추총 전에, 12만 9천원, 이때 이제 시가총액이 16조까지, 뭐 이때까지 그 해 전 23년도 11월 달부터 요 작년 이제 뭐 상반기까지 뭐 36회차 가까이 IR을 전국적으로 돌면서 주가도 상반기까지 보면 코스닥이 가장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작년 이제 5월 달에 첫 번째 CRL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4만 원대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거치고 다시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작년도 9월 달에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이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리보세란 이슈가 아니라 리보세란 관련되는 부분들은 VAI로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CMC 관련되는 CRL이다 이렇게 했고 회사가 빠르게 수정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리고 항서제약도
이 9월달 국경절이라고 하죠. 이제 그 전까지 제출하겠다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실제로 이제 9월달에 리서브션하고 한 달 이내에 클래스 2가 되는 6개월 정도 리뷰 과정을 거치는 클래스 2 지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9월달에 다시 리서브션을 제출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3월달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뭐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다시 또 시야를 맞으면서 주가가 그 당시 이제 46,800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6만원대까지 뭐 반등을 하다가 이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최근에는 3만원대 중반까지 뭐 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간에 타겟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HLB는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M&A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HLB 생명과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 흡사병을 하다 이 부분은 좀 진행이 안 됐고요. 다시 이제 추후에 사이언스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결하면서, 여기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합병 관련되는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 흐름으로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전하고 동일한 형태의 R&D 확장, M&A를 통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R&D를 조금 이제 정리하는, 좀 이제 나름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마다 정리정돈을 하는 모습을 좀 이번에도 좀 보였죠. 그래서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R&D 역량이 좀 흩어져 있는 부분에서 합병을 통해서 역량을 통합하고 중복 투자를 해서 비용을 조금 이제 줄여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죠. HLB그룹은 상장사 11개, 비상장사가 46개니까 60개니까 작지 않습니다. 물론 뭐 SK나 이런 데는 뭐 200개 가까이 되었던 부분이 줄인 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HLB그룹은 왕성한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을 계열사의 숫자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리보세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라이센스 인한, 엘레바가 인한 리라 프라티닉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년 초에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을 또 이제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프리 NDA도 없이 지금 신약 허가 절차를 받을 자신감을 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23년도에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은 FDA로부터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선심사 프라이어티 리뷰를 받게 되면 스탠다드 리뷰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단축되니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반에 리라프라티닙의 승인 결과도 뭐 볼 수 있는, 그래서 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1월 달에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이제 리보세라인과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간암 관련되는 리서브니도 항소 제약이 이제 빠르면 이제 12월, 늦어도 1월 정도면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에즈모일 때 이제 김동건 이제 엘레바 대표가 현지에서 인터뷰로 뭐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흐름들을 이제 4만원대 위로 오면서 나름 이제 시장가의 왜곡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 탈피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2 증가,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93%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플랫형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갭을 좀 뜨면서 한 2%, 홍콩 시장에서는 3.84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이제 거래도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120만 주, 600만 주가 나왔던 지난주의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유지하는 이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를 내면서 공매도 비중은 8만 주로 6.98%,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570만 주입니다. 여전히 이제 공매도 압박이 순보유 잔고로 보면 저항이 이제 신규 매수와 기존 공매도와의 어떤 흐름들이 수급 싸움이 계속 좀 되고 있는 모습을 잔고 수준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도 보면 체결이 상한보다 훨씬 많으면서 공매도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수급은 여전히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코스피도 4천이 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작년 고점이 920선인데 오늘 900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600만 주 거래의 양봉의 어떤 이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볼린저 밴드 일단 태깅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아침에 44,700원까지 44,000원, 43,000원 라인의 지지는 여전히 확인해주고 있고 빠르게 회복은 못했습니다만 오장의 아침에 이제 고가죠. 이 46,800원이 3월달에 이제 저가,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이후에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저점이 이 회복이 되게 되면 5만원대, 6만원대로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46,800원에서 5장에 이제 그 부분까지 갔다가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 지점에서 계속 이제 붙이는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종가는 46,200원, 애프터마켓에서 100원 정도가 46,300원이죠. 수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금요일에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또 이제 공매도 쪽에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들, 개인들과 좀 매수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창구 쪽에서 이제 흐름을 좀 살펴봐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신규 매수가 드러나는 창구가 나오느냐, 거래량은 한 200만 주 이상 뭐 터지면서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보면 미래에셋, NH, 여기 다 지금 단기 어떤 단타 창구고요. KB가 다시 좀 들어왔다는 부분. 주도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제 변화의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존의 공매도의 저항인 신한, 모건, JP모건에서는 매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 흐름에서 주요했던 삼성은 이제 매도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 공매도와 신규 매수의 어떤 다툼이 요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고 있는 중에서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트지면서 압도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요 46,800원 정도가 돌파 이후에 지지되면서 이 5만원대, 6만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의 단초가 지금 이 구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월봉을 완성하는 거고 11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월봉 완성에 주봉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오늘 올라가서 이 턴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이 지금 바뀌면서 월봉이 바뀌려고 하면 월봉 기준으로 이 파라볼릭의 기준은 1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월봉 기준으로 이제 8월 달에 이제 저점이죠. 요 46,900원, 그러니까 47,000원 정도 요 구간들을 넘어가야 이제 앞서 있는 저항대를 제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6만원까지 또 저항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주봉상과 월봉, 일봉상을 견주한 흐름에서 돌파시켜줘 나가는 흐름들은 결국 이제 12월이나 1월달 리서브션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